레이디 가가 거는 트리거 하나의 예. 방아쇠 역할을 한 거지. 네. 원래부터 문제가 이거였겠어요. 이거는 김태효의 쿠데타요. 이 사람은 조국이 일본이에요. 이제 이 폭주가 브레이크가 다 사라졌어. 예. 네. 이제 큰 사고 터지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김정대의 뻥 뚫리는 TV 김정대입니다. 박시동 PD 나오셨어요. 네, 의원님.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게 뭐 긴 말 할 거 없이 엄청난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이 갈등과 불협화음. 네. 이거 제가 보기에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네. 자,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29일이죠. 예. 대통령실의 김성환 안보실장이 네. 그 전날까지만 해도 사퇴하는 일 절대 없다 이랬거든. 예. 대통령실에서. 네. 근데 절대로 사퇴하더라. 그래서 29일 오후 5시쯤에 입장문이 나왔어요. 예. 자, 이 대목이야.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네. 이래서 사퇴의 변을 냈고. 예. 그리고 나가지고 1시간도 안 돼 후임까지 임명돼 버렸어. 아, 오토네요. 예. 마침 때마침 조태용 주미 한국 대사가 여기 국내 들어와 있었거든. 예. 그 하루 지난 오늘이에요. 네. 오늘이 30일인데 벌써 일정을 수행해. 오늘 아. 미국의 무역 대표부 대표 만난다는 거야. 네네. 야, 이렇게 정광석화처럼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네. 절대로 사퇴하는 일 없다 그랬거든. 아. 예, 그런데 보수 언론에서 이 조선동아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은 예. 레이디 가가하고 네. 블랙핑크하고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할 때 예. 합동 공연을 하기로 예. 이렇게 미국 측에서 요청한 걸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 이걸 보고 누락을 했는데 이걸 윤 대통령이 다른 라인을 통해 알고 야 미국에서 5번이나 요구했다. 네. 그런데 오늘 신문엔 또 7번이래. 네. 난 미국도 이해가 안 가. 그놈의 아이돌 가수 공연하는데 왜 이렇게 7번을 요청했다? 아하. 그런데 그걸 대통령실의 외교비서관이 말아먹었다. 그래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잘려. 아. 지난주에. 네네.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을 해보자 해서 5번에서 7번 사이에 요청이 왔는데 우리 라인에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걸 뒤늦게 알고 윤석열 대통령이 열받았다. 답변을 안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하고. 아하. 아니 그런데 무슨 요즘 한미관계 논란이 IRA 인플레 감축법이라든가 네. 반도체법이라든가 예. 배터리라든가 네. 전기차라든가 이런 게 아니요. 아 그러네요. 지금 지금 시급한 현안이 많은데. 미국에선 한국 올 때만 학수고대 하고 있어요. 네. 아까 얘기한 4개 품목, 이 4대 전략 품목이라고 하거든. 네. 근데 공교롭게 이걸 다 생산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 그렇죠.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예. 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한 나라가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망을 미국 위주로 선택적인 진영화라 그래요. 예. 이렇게 해서 그 미국이 자국 내 일자리도 창출하고 중국 견제하는 공급망을 잘라 그랬는데 한국이 네. 와가지고 협조 다 해줘야 되고 우리는 지금 국가 운명이 걸렸거든 여기에. 그렇죠. 그다음에 한미일 안보 협력이 또 걸려가지고 확장 억제력이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국가가 죽느냐 사느냐요. 네네. 지금 이 얘기할 때인데 이런 얘기는 논란이 없어. 여기에 김건희 여사 일정이 들어가나 봐. 아. 김건희 여사가 또 여성 행사를 미국 가서 대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제대로 안 챙겨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는 이유가 미국은 이제 다 빼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죠. K컬처가 있고 이렇게 언론에 기사화되기 좋은 거 있잖아. 예. 이런 것들로 우리 혼을 다 빼놓고 아하. 실제로는 우리 국익을 다 빼먹는 구도로 가는데 아. 그런데 대통령이 김성환 안보실장하고 식사를 했대요. 네. 그러면서 엉망진창이 된 안보실에 대해서 격노했다. 그러면서 이런 보고 누락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니까 김 실장이 결국은 본인으로 인해서 거듭된 일이라고 해서 외교비서관 경질에 의해 이제 본인이 사퇴하는 걸로. 네. 사실상 경질이에요. 네. 그러면 김성환 안보실장이 누구요? 3월에 미국 가가지고 네. 한미 정상회담 그 국빈 방문을 합의하고 온 당사자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선 본인이 가서 사전에 조율하고 온 사람이군요. 네. 이거 하느라고 일본에도 못 따라갔다고. 네.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가 이제 해법이 나오고 네. 한일 정상회담에서 공동 기자회견이 이제 있고 나니까 네. 미국이 격하게 환영 성명을 발표하면서 네. 그 전에 김성환 안보실장이 조율한 국빈 방문을
그때 백악관이 발표해버린 거예요. 아. 이번에도 역시 대통령실의 실무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한미 관계는 김성한 안보실장이, 네. 한일 관계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네. 이렇게 역할 분담돼 있는 시스템이 이번에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백악관에서 환영받고 한미 정상을 한다. 이 흐름이 나타난 건데 예. 그 한미의 창구가 김성한 안보실장이에요. 네네. 그런데 김성한 안보실장을 자르면 누가 제일 놀라겠어? 미국이 어제까지 와서 정상회담 합의한 사람을 우리하고 얘기한 파트너를 자르네. 그다음에 주 워싱턴 한국 대사도 교체한다네. 안보실장으로. 네. 조태용을 다 바꿔. 예. 레이디 가가 거는 트리거 하나의 예. 방아쇠 역할을 한 거지. 네. 원래부터 문제가 이거였겠어요. 실제 감춰진 얘기들이 여러 설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김태효의 쿠데타요.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여러 차례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용산에서 윤석열 정부를 파멸로 이끌 위험 인물 딱 두 놈이 있다. 한 명이 김태효고 한 명이 김용현이다. 아하. 이거 내가 작년에부터 올해 초까지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고발당할 각오하고 제가 하는 얘기예요. 네. 명예훼손이고 뭐고 고발해도 좋아. 내가 이 소신은 변함이 없어. 네. 그런데 이번에 자기의 상급자인 그 김성한 안보실장까지 날린 거는 누가 보라도 김태효예요. 아. 김태효는 대통령하고 따로 직거래를 하는 거야. 아하. 그러니까 그걸로 윤 대통령을 훌려가지고 일본 기시다한테 가서 무릎 꿇게 하고 네. 일본에 가서 납작 엎드리게 만들게 하는 이 폭주하는 외교의 그 당사자, 이 진정한 배후. 네. 그거는 근본주의 성향을 가진 김태효다. 한일 외교 참사에 배우는 김태효다. 김태효인데 예. 김태효고. 김태효가 결국은 걸림돌을 제거했다. 아. 그러니까 김성한 안보실장이 이 사람이 진보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한미일 안보 협력이나 한미 관계 동맹 강화를 다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왜 걸림돌이냐? 그러나 이렇게 폭주하진 않아. 아, 예. 그다음에 외교부도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은 4월 정상회담을 반대했거든. 네. 한일 정상회담. 예. 지금 일본 지방선거다. 네. 그리고 일본하고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그 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 김기업의 배상 참여나 네. 아니면 일본 정부의 사과 둘 중에 하나라도 네.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본인이 결심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하. 밀어붙여. 아. 이래가지고 그 3월 16일 날 일본에 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외교부하고 처음부터 안 맞았어요. 아하. 근데 김성한 안보실장이 외교부의 1차관을 지낸 양반이야. 예. 이 양반이 외교부하고 가깝다고. 네. 그러니까 김태효 입장에서는 저 외교부 얘기만 자꾸 듣고 그다음에 외교비서관 너도 일로 와봐 임마. 네가 임마 외교부하고 용산의 교량 역할을 하는데 대통령 편을 들어야지 왜 자꾸 외교부 의견이라 그러면서 왜 자꾸 사사건건 방해하냐고. 네. 그러니까 김태효한테 다 걸림돌이에요 외교부가. 아. 그러니까 다 잘라. 그나마 좀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었던 외교부 라인들이 있었는데 박진까지 포함해서 김태호가 이쪽과 늘 마찰이 있었군요. 근데 네, 내가 김태호가 여기서 있다. 김태효 차장에 대해서 조금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조금 더 소개해드려야 될 사항이 있는데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알려진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도 했죠. 네. 이 양반이 노동부 장관일 때 이명박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김양건 네. 통일전선부 부장을 만나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합의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 두 차례 만난 걸로 돼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한 번, 싱가포르에 한 네. 번.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북한이 뭔가 중국하고 이렇게 대규모 막 탄광이라든가 광물 퍼주기 할 때는 아니라고. 네. 한국하고 협력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해서 잘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의 명을 받고 특사가 가서 예. 이제 북한과 막후 외교를 할 때 김태효가 그때 대외전략 비서관이에요. 예. 수석도 아니요. 네. 비서관 비서관 자리에서 예. MB를 찾아가가지고 네. 북한 곧 망할 나라인데 뭐하러 정상회담 하십니까? 아. 이러면서 임태희가 벌려놓은 북한과의 막후 외교판을 다 깨버린 거야. 아하. 지금도 임태희 지금은 경기도 교육감 교육감이죠. 아닙니까? 네. 지금도 김태효에 대해서 저 새끼 위험 인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그래놓고 임태희가 정상회담 그거 합의하고 대통령을 찾아가 결과 보고를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뜬금없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예. 야야야,
넌 됐어 임마. 저 통일부 있잖아. 글로 넘기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통일부가 이번엔 나갔는데 네. 북한이 황당하지. 예. 아니 왜 통일부가 나서가지고 저기 와가지고 또 처음부터 새로 다 한 말을 새로 시작해? 그랬는데 그때 임태희가 쌀 비료 지원에 대한 그 의향을 얘기했나 봐요. 네. 그래서 메모를 적어준 게 있어. 네. 이건 북한에 주겠다는 게 아니라 협의하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북한 대표가 그 메모를 내는 거예요. 이거 임태희가 작성해준 메모다. 네. 그러니까 통일부가 그걸 청와대 보고한 거예요. 예. 임태희 실장이 이런 메모를 써줬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화가 난 거예요. 네. 아니 쌀비로 저기 뭐냐고 준다는 걸 왜 합의했냐? 예. 이런 거 함부로 네가 뭔데 합의했냐? 그러는데 임태희가 발끈해서 언론에 나가. 아예. 아하. 신동호에 인터뷰할 때 뭐라? 난 합의한 적이 없다. 아. 이러이러한 문제로 협의하는 주제를 앞으로 논의하자고 이걸 써줘야 김양건이 본국에 가서 그렇죠. 체면이 있을 거 아니냐. 예. 이건 준다는 얘기가 아니다. 의제 정도는 올려놓을 수 있다. 이러이러한 예. 의제를 하자고 한 얘기다. 예. 근데 김태호가 완전히 임태희를 제거한 게 그 사건이야. 아. 그래가지고 김태호가 자기 세상 만든 거예요. 얼마 후에 통일부 내보내가지고 이제 회담이 다 깨져요. 네. 그러고 나서 김태호가 직접 나가. 북한 통전부를 만나가지고 판을 완전히 깨버린 거지. 예. 그러면서 이전에 협의했던 거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예. 이제 북한하고는 쓰잘데없는 협상을 할 필요가 없는 걸로. 아. 그러니까 하도 오만하니까 북한이 별렀다고. 네. 그때부터 이제 북한이 서해에서 곧 무슨 일을 일으킨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들렸어요. 아하. 아니 정보 보고로도 계속 올라왔어. 네. 그랬는데 이제 그 2010년 3월 26일 날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네. 물론 이 사건에 대한 논란을 내가 깊이 파고들 생각은 없지만 이때 남북 관계는 거의 극단적인 상황. 네. 누가 그랬냐? 얘가 그런 거예요. 얘가 김태호가. 그러니까 김태호가 반통일 또는 친일 노선 속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관들이나 정부 내 고위직들을 제거했던 쿠데타 전력이 있네요. 아니 MB 때도 다 했던 짓이요. 아, 전적이 있구나. 그리고 그게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아하. 이제 파국적 상황으로 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번에 안보실장이 제거됐잖아요. 예. 자, 역사는 반복됩니다. 김태호 독주 체제가 김태호 열렸어요. 천하가 열리면 김태호 독주 체제가 열렸다. 예. 그때가 MB 때 201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기억하십시오. 아. 그런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을 겪으면서 네. 오히려 이렇게 이제 남측이 강하고 단호하게 나가기 때문에 북한이 쫄 거라고 생각하고 11월에는 또 네. 베이징에 가서 또 김양건을 또 만나. 예. 거기서 돈봉투 사건이 터진 거야. 아. 돈봉투를 내밀면서 네. 북측에서는 사과가 아니지만 남측에서는 사과로 사과인데. 비칠 말을 예. 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 예. 그랬죠. 김태호가 반박을 못하는 거야. 그냥 사실이 무슨 일이 아니라고는 아닌데. 그러는데 예. 아니 뭐가 사실이 아니냐, 돈봉투냐, 그 말이냐, 그러니까 아. 얼굴 물려. 이랬던 자요. 악질적인 공무원이네요. 개벌은 난 못 준다고. 개벌은 난 못 주죠.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아. 딱 그 정부에 참여를 했는데 역시 옛날에 했던 그 한일 관계 그때도 MB 때도 김태호가 수석으로 진급을 합니다. 이제 네. 차관급으로. 네. 그때 한일 그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비밀리에 처리하려고 하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그랬죠. 예. 결국은 이제 그때는 저 여당인 새누리당까지 들고 일어났잖아. 네. 이래가지고 잘린 거요. 경질당한 예. 거라고. 네, 네, 그때도 네. 한일 관계 그걸로. 예. 그때 또 잘리면 그냥 잘리면 몰라. 청와대에 있던 비밀을 갖다가 수백 건을 갖다가 절취해가지고 성균관대 그 교수로 다시 원복하면서 네. 연구실로 갖고 갔다가 그거 저 수사기관에 걸려가지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받았죠. 처벌받은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 처벌받은데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원 확정이 됐는데 석 달 만에 사면시켜주고 예. 윤 대통령이 네. 온갖 나쁜 짓은 골라서 다 했어. 아, 진짜 위험한 사람이네요. 근데 그 짓을 또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이상한 위험한 짓의 그 목적지를 쭉 추적해 보면 결국 우리나라 국가이익도 모르겠고 남북 간의 평화와 통일도 모르겠고 일본에 유리한 정책이라고 하나 딱 세워놓고 그 목적하에 했던 행동이라고 하면 설명이 되는 게 맞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조국이 일본이에요. 거의 그런 느낌이라고. 한국이 조국이 아니에요. 아. 자, 의원님 산삼 한 뿌리 드시죠. 산삼순배. 산삼순배. 아, 나 이거 이제 너무 좋아해. 제가 좀 한동안 복용을 해봤는데 밤에 신호가 와요. 근처에 그런 일이 없었거든. 아무것도 섞지 않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이기 때문에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았습니다. 검색창에 산삼 순백을 검색해 보시면 3,000개 이상의 후기가 달려 있습니다. 한 수험생은 뇌가 열리는 기분이다 라고 하셨고요.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는 밤에 신호가 오는 기분이다.
꾸준히 먹다 보면 느껴져요. 지금 이벤트도 어마어마합니다. 1+1 이벤트도 하고 있고요. 산삼, 침양환, 천수 10환이 들어있는 한 박스도 드린다고 합니다. 기력 잃은 우리 부모님, 지친 아내와 남편께 또 그리고 고마운 분들께 하늘이 내린 선물 산삼 순백. 지금 나가는 전화번호와 네이버 검색창 등을 통해서 주문해 주십시오. 그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얘긴데요. 주문하면서 우리 채널에 대한 애정을 표시해 주세요. 저희 방송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점 떨어지는 남성 기능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특허받은 남성 의료기기 코코메디로 여러분의 자존심을 채워주세요. 코코메디는 발기부전, 조루, 전립선 문제 등 말 못할 우리 남성들의 고민들 하루 10분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 남자들의 자존감을 벌써 세워놨네요. 맞습니다. 입소문만으로도 단번에 유명세를 탄 남성 의료기기 코코메디는요, 식약처 인증과 그 미국 FDA도 그 인증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미국 FDA도 등록돼 있고 그래서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받았습니다. 개인정보 또한 확실히 보호되니까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십시오. 그 코코메디가 특별하게 우리 김종대 TV를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독자님들을 위한 이벤트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가격 할인과 남자들에게 특히 좋은 아연 영양제 및 추가 상품까지 푸짐하게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코코메디 이벤트를 검색해 주시고요. 여기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남성 의료기기는 코코메디. 편간보 한 포 드시죠. 네. 진짜 향이 좋죠. 아, 향이 너무 좋아요. 우리 나이 이상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마모된 연골이라든가 노화된 관절 이거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관절이 걱정되실 때 관절 건강 기능성 식품 편간보. 편간보로 관절, 연골, 뼈 건강을 챙기세요. JW 중해제약에서 생산하고요. 편간보에는 육중의 기능성과 보스웰리아, 글루코사민 등 프리미엄 부원료 무려 30종까지 모두 담겨 있어서 그러니까 관절 건강 식품으로는 이게 제일 좋아요. 최상입니다. 이게 제일 좋아요. 매일 편간보 2포로 부드럽고 유연한 관절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건강할 때도 좋아요. 왜냐하면 건강할 때 더 강화시켜 놓으면은 노후가 편안한 거야. 네, 저희 채널을 위해서 편간보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편간보 구입 시 우리 애청자님 특별 할인도 해드리고요. 면역력 및 근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힘포유 플러스를 무료로 드립니다. 포털창에 편간보 이벤트 검색해 주시거나요. 여기 나가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관절 건강에는 편간보. 거기에다가 김성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거는 김태효 쿠데타라고. 그러니까 그 분명히 레이디 가가 사건은 트리거에 불과한 사실은 거지. 별거 아니고. 이제 이 폭주가 브레이크가 다 사라졌어요. 예. 그다음에 박진 장관, 저 외교부 장관은 이제 곧 그 총선 출마하려고 이제 곧 그만둬요. 네. 권영세도 정치인이잖아요. 통일부 그렇죠. 장관. 거기도 곧 그만둘 거라고. 바라고.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의 그 장관급 멤버들이 공교롭게 다 제거가 된 거야. 아하. 그러면 국방부 장관 저기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NSC 상임위원이 남아 있는데 네. 아시다시피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이 그 MB 때 그 밑에 육군대령 선임행정관이 지금 이종석 국방부 장관입니다. 둘은 특수관계예요. 아하.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 김태효의 폭주를 막을 만한 완전 김태효 걸림돌들이 세상이지. 거의 다 제거됐네요. 다 제거된 거예요. 다 제거된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회에서 한일 관계, 한미 관계 그 이제 터질 폭탄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해드릴 건데 네. 잠깐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우리 지금 횟집 사장님들 다 망하게 생겼어. 큰일 났죠. 그다음에 저 독도 문제. 네. 지금 독도 문제는요 차원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영토 과거사 문제가 아니에요. 네. 지금. 이런 상태에서 터질 폭탄이 한일 한두 개가 관계에서 아닌데? 지금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 가서 경제적인 국익 외교를 그렇죠. 해야 되고 그러는데 자 보세요. 김태효 1인 천하 시대가 이게 어떻게 이제 전개되는가. 이 중요한 중체단 이슈를 총괄 핸들링 해야 되는 게 이제 김태효 손에 달리게 되네요. 김태효 손에 달린 거고 실제로도 3월 17일 날 한일 정상이 이제 기자회견 하잖아요. 네. 그때 합의된 1번이 뭐냐면은 물론 셔틀 외교 복원이라는 것도 있지만 후속 조치로서 예. 이제 양국의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주가 된 네. 경제안보 대화를 한일 간에 진행한다. 그러니까 지금 김태효가 외교 라인 정리하고 안보 라인 정리하고 독주를 했는데 그것만 해도 위험한데 마침 한일 회담 때 생각해 보니까 경제까지도 자기한테. 그렇지. 내가 지난 방송에 얘기한 한 손에 몇 개 지금 공을 들고 있는 겁니까? 자, NSC에 경제 전문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안보기구예요. 안보기구가 한일 경제안보 협력을 다 컨트롤한다. 이렇게 합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NSC가 가장 그 힘을 발휘하는 건 사무처 조직이거든요. 네. 그 사무처장이 김태효장. 즉 한일 경제안보대화의 단장으로 가는 게 누구겠어? 김태효지. 장관이 아니죠. NSC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는 본인이 가는 거죠. 그러면은 여태까지 안보 분야에 폭주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 기업인들 압박하고 경제 분야 압박해서 이걸 안보 논리에 종속시키는 프로세스가 다음에 기다려요. 이걸 김태효가 직접 하는 거지. 네. 이제 큰 사고 터지는 거예요. 이건데 이게 바로 미국 모델이에요. 미국의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반도체위원회가 미 상무부가 만든 조직입니까? 미 국방부가 만든 조직이에요. 네네네. 지금 미국 국방부가 반도체, 배터리 이런 걸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예. 안보 논리로 들어온다. 그럼 그렇죠. 우리는 뭐 야 한미 FTA도 있고 WTO도 있고 자유무역 정신과 한미 경제 호혜적인 관계, 무역 관계 있는데 왜 반도체 미국이 이렇게 다 들여다보고 뭐 내놓으라 그러고 이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미국 쪽 답변은 그거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야. 네네. 반도체는 전략 물자란 말이요. 네네. 안보적 맥락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이 반도체 배터리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뭐 경제적인 얘기 하지 마. 예. 그래서 냉전 시대에 있었던 코콤이라고 이야기하는 대공산권 수출 규제 정책의 프레임을 그걸 반도체 배터리에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협의하러 가는데 무슨 국익이 있어요? 이미 판이 이게 경제적 국익을 주장할 수 없는 미국 모델로 다 짜여졌는데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이 안보 경제 대화를 NSC에서 한다. 이게 바로 미국 모델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 용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친일 쿠데타, 김태효 쿠데타. 저는 이번에 용산 안보실장 사태를 쿠데타라고 규정합니다. 블랙핑크나 레이디 가가는 트리거에 불과했고 속을 보면 김태호의 쿠데타. 아니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저 한일 한미 그 외교가 어떻게 전개되는 걸 보시면 알아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상 차원에 한 거야. 앞으로 실무 차원으로 들어가면은 이거 다 무너져요. 완전히 폭주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이고 이 정권의 파국이 멀지 않았다. 제가 작년부터 경고했어요. 윤석열 정부 파국으로 몰고 갈 놈이다. 그렇게 이미 말씀 다 해드렸거든요. 이제 현실로 나타날 때 이제는 보십시오. 이런 국정의 파국, 난맥이 결국은 한일 간에도 정부끼리는 어쨌는지 몰라도 시민과 시민의 싸움으로 번질 겁니다. 그게 바로 파국적 상황입니다. 결국은 한일 관계 개선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더 망칠 놈이에요. 그게 오늘 제가 드리는 결론입니다. 큰일입니다. 가장 친일파 입장을 대변했던 우리나라 국익에 해가 되는 사람으로 전적이 화려했던 김태효에게 외교, 안보, 경제 이 모든 것이 한손에 쥐어지게 된 상황 의원님이 분석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잘 봤는데 정권만 말아먹을 게 아니라 진짜 나라와 국민까지 말아먹을까봐 팔아먹을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의원님.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뻥 뚫리는 TV